먼저 이제 제가 최근에 상담한 내용을 여러분께 팁을 먼저 하나 드리고 본 물건에 대해서 브리핑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드 원가가 이번 말씀이 26억이라고 하세요. 취득 원가가 매가는 이제 32억에 이제 처분을 하실 계획으로 이제 저를 이제 방문을 해주신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랬습니다. 일단은 처분 시점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필요한 게 운영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운영 컨설팅. 본 물건은 말이죠. 국내로 나와 있는 물건입니다. 감정가 이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감정가 이하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호가, 매가가 16억이죠? 네, 16억인데 감정가가 보시면 21억입니다. 감정가가 21억인데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객실 단가예요. 객실 단가. 무지하게 중요하다고 아주 여러분께 말고 닳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컨디션의 객실 단가. 그렇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경북이죠. 네, 경북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에 대해서 여러분께 브리핑 드릴 건데요. 먼저 이제 제가 최근에 상담한 내용을 여러분께 팁을 먼저 하나 드리고 본 물건에 대해서 브리핑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저희 이제 사무실에서 오셔서 말이죠. 네, 상담하신 분이 있는데 최근 상담 사례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상담 사례죠. 네, 최근 상담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아주 도움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이분께서는 말이죠. 사업을 부동산과 관련된 금융사업을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해 오셨던 분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투자자를 이제 모집을 합니다. 투자자를 이렇게 모집을 해서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부동산에 이제 투자를 하시고, 부동산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이제 금융 쪽이 있습니까? 연관된, 부동산, 이제 금융에 이렇게 투자를 하셔서, 수익을 이렇게 창출하는 그런 사업을 아주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해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상담을 해보니까 아주 좀 강단도 있으시고요. 지식도 굉장히 풍부하시고 경험도 상당히 좀 많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무너무 자신이 있으십니다. 그만큼 이제 해박한 지식도 받쳐주는 거고 경험도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제 이분께서 우연한 기회에 이제 호텔 사업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호텔 사업을. 그래서 이제 호텔과 관련된 분들의 어떤 어드바이스도 많이 받으시고 물론 저의 유튜브 강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호텔 황제의 유튜브도 상당히 여러 편을 이제 소화를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말이죠. 지방에 이제 매매 가격이 16억 5천에 해당되는 이제 리모델링이 필요한 이제 모텔을 사셔서 리모델링을 이제 추진을 했습니다. 언제쯤 있냐면 이제 작년 한 추석쯤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제 오픈한 날이 말이죠. 작년 12월 한 20일 좀 넘어서 그때쯤 이제 재오픈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3년이죠. 한 12월 한 3일경 이때 이제 재오픈을 하셨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상담하러 오신 시점이 말이죠. 거의 만으로 1개월이 이제 거의 지난 시점에 이렇게 방문을 해 주셨는데 이분이 이제 투자 원가가 얼마냐면 16억 5천에 취득하셨죠? 네,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 비용에, 그죠? 그리고 이제 취득세,
그 다음에 이제 중개인을 통해서 이제 취득을 했다면 중개보수. 중개보수가 이렇게 들어갔겠죠. 그래서 매매 가격, 리모델링 비용, 취득세, 중개보수 해서 이분이 이제 취득 원가가 말이죠. 취득 원가가 이분 말씀이 26억이라고 하세요. 취득 원가가 26억이고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팔려고 이제 오신 거겠죠. 저희 호텔에 플러스 알파만큼 이제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서 이제 매도가, 호가죠. 매가는 이제 32억에 이렇게 처분을 하실 계획으로 이제 저를 이제 방문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세 차익을 이분은 얼마를 보시려고 하는 거죠? 네, 세전 양도소득세죠. 세전 6억이죠. 플러스 알파 값이.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방문을 해 주셨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요건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가 무조건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시세 차익을 보고 팔 수 있다면, 누가 호텔을 사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본인이 원하시는 만큼의 매가를 취득을 매매 가격만큼 본인이 원하는 가격에 처분을 하실 계획이시라면 거기에 파생되는 이제 필요 요건이 필요한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랬습니다. 일단은 처분 시점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분 시점은 왜냐하면 요건이 좀 필요하겠죠? 네, 요건이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요? 네. 요건이 필요한데 처분 요건이라고 한번 볼까요? 처분 요건. 네. 첫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일단은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좀 기간이 필요하겠죠? 그게 몇 개월입니까? 최소 3개월이죠. 최소 3개월. 최소 3개월의 운영 기간이 필요한 거죠. 운영 기간. 운영 기간이 필요해서 물리적인 기간을 필요해서 이 매출을 이제 증빙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증빙을.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매출을 증빙을 하는데 예비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 본 호텔에 대해서 말이죠. 수익률이 나와야 되겠죠. 수익률이 높게 나오려면은 매출이 좀 잘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 예비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 물건에 대해서 사고 싶은 이제 구매력이 발생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본 호텔의 월 매출은 말이죠. 최소한 월 매출은 5,500만 원은 나와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5,500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데 만 1개월 됐죠? 만 1개월 됐는데, 이분이 이제 개인 사업을 오랫동안 해오고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리적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본 호텔이 이제 지방에 있는 호텔인데, 누가 현재 그 호텔에 상주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냐면, 그 아드님이 현재 그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하세요. 근데 그 아드님이 경험이 있습니까? 경험이 없죠? 네, 경험이.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월 매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월 매출이 지금 한 달이 한 3,500만 원에서 많이 나오면 4천만 원 정도, 이 정도 예상이 돼요. 이 정도. 네, 이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 매출로서는 우리가 처분하기가 좀 어렵겠죠? 왜냐하면 예비 매수인 입장에서 32억을 투자를 해서 말이죠. 월 매출 3,500이나 4천만 원이 나오는 호텔을 살 리가 만무하다는 겁니다. 수익률 구조 자체가 안 맞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상담자분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소한 3개월은 필요하다. 그리고 월 매출이 최소입니다. 최소한 5,500은 나와야 된다. 5,500만 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상주하는 게 이제 아드님이죠. 아드님의 열정에 의해서 5,500만 원 플러스 알파가 더 나올 수도 있다. 이 조건은 뭐냐면 이제 여기에서는 필요한 게
운영 컨설팅이 좀 필요합니다. 운영 컨설팅. 예. 경험이 없는 분이 백날 운영해봤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말이죠. 10년 운영을 해도 컨설팅 3개월 받는 것보다 못한다는 겁니다. 운영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원가 중에 리모델링 비용이 포함되어 있죠. 포함되어 있는데 이 리모델링 비용이 너무 좀 적게 소요가 됐습니다. 적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텔에 대한 시설이 조금 약합니다. 전체적으로 매출을 올리기 좀 약하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추가 투자 비용이 발생이 된다. 시설에 대해서 얼마 정도 약 한 1억 5천 정도 추가로 좀 투자를 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필요한 게 뭐가 있죠? 이분이 원하는 대로 이분은 이제 이 호텔을 최대한 빨리 처분을 하려고 하세요. 빨리 한번 이제 첫 단추가 좀 잘 못 깨어진 겁니다. 첫 단추가. 왜 그렇죠? 일단은 이 호텔을 보니까 입지 조건이 너무 안 좋아요. 입지 조건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을 들어서 어디 다른 데 입지 좋은 조건으로 옮길 수가 있나요? 옮길 수가 없죠. 그래서 매출을 제가 5,500을 책정을 한 겁니다. 입지 조건이 상대적으로 좀 열악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또 추가로 하는 게 뭐냐면, 추가로 해야 되는 게, 우리 그 상담으로 오시는 대표님께서 물론 아드님이 상주하고 있지만 아드님이 상대적으로 나이가 좀 어립니다. 30대 초반. 네, 호텔을 운영하기에는 나이가 좀 어린 편이에요. 30대 초반이면. 그래서 아드님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대표님께서 수시로 그 지방의 호텔을 방문을 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아드님과 두 분이서 같이 컨설팅을 받아야 된다. 함께 컨설팅을 받아야 된다. 아드님만 받아서는 안 된다. 물론 어떨 때는 이제 아드님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되겠죠. 부득이한 경우에. 그렇지만 가급적 아드님과 같이 본인이 컨설팅을 소화를 해야 된다. 근데 이 컨설팅 내용이 우리가 적분, 미적분을 푸는 게 아니거든요. 아주 단순한 내용이에요. 이해하기가 상당히 쉬운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이라 할지라도 암기하고 외우면서 이해를 하시면서 이게 자꾸 응용을 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왜? 호텔은 원칙도 중요하지만 예외가 굉장히 많은 사업이다 보니까 자꾸 응용을 좀 하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응용을 하려면 일단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를 하시고 자꾸 반복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때도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죠. 이게 반복적으로 자꾸 이행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좀 이렇게 융통성이 좀 발휘가 돼서 말이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현황이 발생이 됐을 때 이게 조금 그걸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죠. 본인 스스로도 말이죠. 그래서 함께 컨설팅을 받으려면은 좀 물리적인 시간도 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한 빨리 이거를 이 호텔이 이제 처분을 하려면 지금 이제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 만으로 1개월 된 건 의미가 없고 컨설팅한 날로부터 만약에 이제 2월 초부터 컨설팅이 들어가죠. 그러면 2, 3, 4개월 만 4개월이 4월 달이 돼야 만 3개월이 되죠. 네, 그래서 빨리 시작해야 5월 달부터 처분을 시작해서 5, 6, 7, 8, 9, 10, 6개월이죠? 네, 6개월. 이 안에 처분하는 시점이 아주 이건 타이밍은 기가 막힙니다. 봄에서 가을까지. 겨울보다는 상대적으로 이때 좀 처분하기가 좀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6개월 사이에 좀 처분을 진행을 해서 제가 매도해 드리겠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거죠. 이 조건을 만족해야만이 처분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비 매수인께서 만약에 이 호텔을 사신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예비 매수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32억이죠.
매가가 32억인데 만약에 32억에 이 호텔을 취득을 했다라고 한번 가정해보고 이분은 처분을 했다라고 한번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럼 예비 매수인은 자기 자본이 얼마가 필요하느냐? 자기 자본과 32억에 대한 대출금이 있겠죠? 대출금. 제가 봤을 때는 매가가 이 정도 조건에 32억이면 말이죠. 융자가 한 6억까지는 나올 것 같아요. 26억까지. 그러면 본 자기 자본은 이제 6억이 필요하겠죠? 6억에 이 기타 비용이 뭐냐면 취등록세하고 중개보수까지 포함하면은 한 8억 정도 소요가 되겠네요. 넉넉히 한 8억이면은 본 호텔을 취득할 수 있겠고, 자기 자본 8억을 투자해서 월 매출이 5,500이 나오는 호텔을 취득을 했다. 리모델링이 완료된 시점이 만 1년 미만이다. 그죠? 그러면 예비 매수인께서도 본 호텔을 아주 좋은 조건으로 취득을 하는 물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처분 요건을 충족시켜줘야 처분이 가능한 거지. 무턱대고 그냥 내가 팔고 싶다 해서 팔리는 게 아니죠. 네. 부동산이 그러한 어떤 황금성 리스크가 있는 자산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호텔은 더 심하다는 겁니다. 황금성 리스크가 부동산 중에서도 호텔은 조금 더 크다는 겁니다. 리스크가. 네, 여러 번 제가 강조해드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분의 이제 사례를 보셨을 때 여러분께서 좀 느껴야 되실 게 뭐냐면, 우리가 흰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리기에는 상당히 좀 쉽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군가가 도화지에 그림을 그린 내용을 수정하고 변경하고 일부는 그거를 우리가 조금 이제 훼손할 수도 있겠죠. 변경해야 되니까. 그러면 일말에 또 시간도 필요하죠. 또 비용도 또 소요가 됩니다. 그만큼 또 본인의 열정도 더 투자가 돼야 됩니다. 이게 일이 중복되는 거예요. 중복되다 보니까 일정한 물리적인 시간은 또 기회비용으로 발생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떻습니까? 지금 추가 비용이 1억 5천만 원 정도 말씀을 드렸죠. 이건 뭐냐면 일부는 없는 거를 투자하는 거지만 일부는 교체하는 비용이에요. 교체하는 비용. 그러면 이거는 매물 비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1억 5천 중에 일부는 말이죠. 네, 그래서 저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리면 이분이 만약에 자기 자본을 한 12억 정도 투자를 한 여지가 있는 분이라면 지방에 리모델링이 필요한 호텔을 취득을 하셔서 말이죠. 매출이 6,500까지 나올 수 있는 호텔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다면 말이죠. 처음부터. 네. 지금 본 호텔에 이제 브리핑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물건을 브리핑을 드리면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호텔을 말씀을 드리면서 예상 가능한 월 매출을 제가 분석을 해드리죠. 그 매출이 최소 6,500만 원이거든요.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냥 걸핏하면 6,500이 아니고요. 6,500 정도는 나와야 우리가 필요 경비, 그 다음에 이자 비용까지 다 제하고 매달 순수익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이 자기 자본 대비 수익률이 말이죠. 다른 타 물건보다 잘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이 6,500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AB 투자자 여러분께서도 말이죠. 최소 비용은 자기 자본 12억 정도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을 취득하신다면, 그리고 내가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본 12억 플러스 리모델링을 했을 때는 어떻다? 최소입니다. 최소한 월 매출이 6,500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판단하셔도 무방하다 이거죠. 그래야 좋은 물건이 된다는 거니까. 좋은 물건이 돼야 내 수익률도 느리고 내가 처분도 가능하고 시세 차익도 완만히 볼 수 있고, 역시 사시는 분도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분도 수익률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와 마찬가지로 첫 단추가 잘 꿰이지 못했던 그러한 호텔 같은 경우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면서 추가 비용은 조금 더 들면서 말이죠. 들면서 그 다음에 월 매출이 5,500 정도, 약 1,000만 원 정도 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받고 싶은 가격이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32억이랍니다. 그러면 고객님, 여기에 추가 비용이 1억 5천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여기에 플러스 1억 5천은 더 못 받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33억 5천이지 않습니까? 이분의 시행착오를 사시는 분이 또 안는 겁니다.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중개는 안 하니까. 네. 그래서 이 비용은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본인의 매몰 비용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본인이 지금 실수한 걸 인정을 하세요. 본인이 실수한 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처음에 본 호텔을 취득해서 리모델링 하면서 이제 재오픈하면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부동산 전문가시니까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분석을 하면서 뺄 건 빼고 낄 건 끼고 그렇게 하면서 진행을 했겠죠. 진행을 했겠지만 호텔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말이죠. 호텔을 취득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그게 좀 빠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한 번 정도만 그 과정을 취득해서 처분할 때까지 한 번 정도만 그 과정을 거치시면은 여러분께서도 두 번째, 세 번째 호텔을 취득하실 때에는 독립된 혼자만으로서도 그 능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취득할 때에는 조금 조력자, 믿고 맡길 수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내용 여러분 하나 참고하시고요. 이런 내용은 굉장히 유익한 팁입니다. 여러분 꼭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 물건 본격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본 물건은 경북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이죠. 사용 승인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용 승인일 2004년 9월 17일 날 사용 승인을 받았죠. 1층부터 5층까지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매가가 현재 16억인데요. 대지 면적이 220평. 수도권 같은 경우는 어떻다고 그랬죠? 수도권 같은 경우는 100평 이상이면 보유 가치가 있다. 지방은 어떻다? 지방 정도 되면 한 170, 80평 정도는 돼야 하거든요. 최소한 그 정도 되면 참 좋거든요. 그런데 200평이 넘는다. 지방이. 그러면은 상당히 보유 가치가 있다. 대지 면적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했을 때, 그래서 본 물건은 대지 면적이 220평입니다. 매가 대비 상당히 넓다고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제곱미터로 환산하시면 727제곱미터고요. 연면적 1256제곱미터. 연면적은 평수로 보시면 380평이고요. 현재 매가 16억. 소유자께서는 직영 중이고요. 현재 용자는 6억인데요. 최대 용자 16억 가능합니다. 매매 가격만큼 이익금융 기준으로 대출이 100%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인수가 자기자본 11억 이렇게 기재해 놨는데 이 부분이 바로 이 금액으로 자기자본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자본 11억이 필요하시겠고요. 지금 현재 매출은 2,500만 원입니다. 주차 어떻습니까? 대지가 220평이니까 주차 20대 기본 빵 가능하겠죠? 객실수 28개입니다.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 지역이죠. 공시지가 3.3제곱미터당 93만 3,500원이고요. 한 평으로 환산하시면 한 평당 308만
50원에 네, 해당되는 네, 경북에 입지하고 있는 네, 호텔입니다. 네, 본 물건은 네, 말씀드린 것처럼 리모델링이 네, 필요한 물건이다. 리모델링 필요 물건 이렇게 하나 네, 기억해 주시고요. 네. 말씀 나온 김에 먼저 하나 기재해 보겠습니다. 11억 네, 투자 시 네, 리모델링 비용이죠. 네, 11억 투자 시 예상 가능한 네, 예상 네, 가능한 네, 월 매출은 말이죠. 네, 월 매출은 제가 분석했더니 얼마가 나오냐면은 네, 6,500만 원입니다. 네, 6,500만 원. 지금 다시 한번 제가 비교를 해드리면 아까 우리 상담한 그 사례자 있지 않습니까? 그분께서는 16억 5천을 주고 사셨는데 월 매출이 현재 매출이 아니에요. 현재 매출은 지금 제가 봐서 3,500, 4천 정도밖에 안 나오고요. 컨설팅을 받았을 때 5,500이다. 물론 보수적으로 잡은 건데 플러스 알파의 여지가 있다. 본 물건은 어떻습니까? 본 물건은 본 사례자와 거의 비슷하죠? 조건이 거의 비슷합니다. 자기 자본도 거의 비슷하게 소유가 됐어요. 근데 예상 가능한 매출이 6,500만 원이라는 겁니다. 1,000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여기에 만약에 이제 우리 보유자, 소유자의 열정과 노력이 조금 더 가미가 되면 얼마나 저의 컨설팅을 스폰지처럼 잘 흡수를 해주시면 여기에 플러스 알파만큼의 매출은 더 나온다는 겁니다. 네, 이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 물건은 말이죠. 금매로 나와 있는 물건입니다. 금매로 나와 있는 물건이고 왜 금매냐? 감정가 이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감정가 네, 이하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호가, 매가가 16억이죠? 네, 16억인데 감정가가 보시면은요, 21억입니다. 감정가가 21억인데 현재 16억에 진행하고 있는 호텔이다. 하나 포인트죠. 네, 기억해 주시고, 네, 본 물건은 이제 소유자께서 이제 계속 보유하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네, 소유자께서는 네, 15년째 네, 네, 직영 중으로 네,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래 보유한 호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유자가 보유 기간이 길면은 어떻다?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은 호텔이다. 이렇게 또 여러분께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또 팁을 하나 드리자면 네. 자, 별표 네, 2개짜리 팁을 하나 드려보겠어요. 리모델링이 완료 시 네, 리모델링 네, 완료 시 우리가 이제 객실이 28개면 말이죠. 객실 이제 컨디션에 따라서 우리가 스탠다드나 뭐 디럭스네 이렇게 객실을 좀 분리를 합니다. 그쵸? 여러분 많이 보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분류를 할 때 이 순서도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 순서가 맞는 거예요. 지금 웹사이트 같은 데 보시면은 막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거든요. 레벨의 순서 자체가. 우리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듯이 호텔도 FM의 순서가 있어요. 근데 다른 호텔들 보시면 이 순서가 완전히 뒤죽박죽 되어 있더라고요. 이 순서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순서가 뭐냐면 첫 번째는 스탠다드예요. 스탠다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디럭스입니다. 디럭스. 이 대분류입니다. 세 번째가 VIP. 네 번째가 이제 스위트. 이런 순서예요. 스위트 순서. 가장 큰 카테고리로. 네. 그러면 여기에서 뭐 디럭스 중에 뭐 프리미엄 디럭스가 나올 수도 있겠고, 뭐 VIP 프리미엄으로 갈 수도 있겠고요. 뭐 스위트 A, 스위트 B 이렇게 소분류로 또 구분할 수 있는데 대분류는 이런 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스탠다드가 객실 단가가 제일 낮다는 거죠.
그래서 객실이 28개면은요, 28개면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게. 여기에서 우리가 분류를 할 때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객실 단가예요. 객실 단가. 무지하게 중요하다고 아주 여러분께 마르고 닳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컨디션의 객실 단가. 그렇죠? 두 번째는 객실 38개를 갖다가 스탠다드 몇 개, 디럭스 몇 개, 그 다음에 VIP 몇 개, 스위트 몇 개, 이렇게 몇 개씩 분류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객실이 28개인데 말이죠. 스탠다드를 14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그러면 객실의 50%가 스탠다드죠. 그러면 우리가 월 매출의 기인도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낮다는 거죠. 기여도가 좀 낮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스탠다드를 28개에서 두세 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여도는 높겠지만 객실을 판매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런 거를 우리가 분류를 할 때 말이죠. 결정을 할 때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을 따라서 이런 거를 결정을 하는 거지. 어떤 그 개념을 딱 잡아놓고요. 그거를 다 적용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 지역에, 그 상권에, 그 다음에 그 어떤 그 바운드에서 형성되어 있는 객단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대실단가, 숙박단가 마찬가지죠.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를 들면 본 호텔 같은 경우 스탠다드를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평일날, 그 다음에 금요일날, 토요일날 각각의 객단가가 다르죠. 네, 그래서 평일날 객단가가 정해지면 금토는 자동적으로 우리가 결정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평일날 객단가를 먼저 결정하는 작업이 우선순위죠. 본 호텔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 평일날 6만 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스탠다드 6만 원. 스탠다드 평일날 6만 원이면 객단가가 말이죠. 우리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절대 낮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디럭스 7만 원. 디럭스 7만 원. 그 다음에 VIP 8만 원. VIP 8만 원. 그 다음에 스위트 같은 경우는 한 12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객단가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러한 호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분류 파트는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팁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 시간에 노출시키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께서 하나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면은 이 분류까지 여러분께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물건의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자 지급액 한번 볼까요? 매가가 낮으니까 융자도 적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 부담은 상대적으로 좀 적겠습니다. 그죠? 네, 이자 지급액 얼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최대 레버리지 16억 우리가 누린다면 이금융으로 기준을 했을 때 6.5% 이렇게 이자율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1년에 말이죠. 1억 400만 원의 이자가 발생이 되고 우리가 한 달에 이자 부담금이 얼마냐면 월 매출 6,500만 원 중에서 말이죠. 870만 원 이렇게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대 수익률 한번 보겠습니다. 네, 기대 수익률. 네. 자기 자본 얼마 투자하시죠? 매매 가격만큼 융자가 100% 나오니까 리모델링 비용만 자기 자본이 소유가 되죠? 네, 11억 투자하시고요. 월 매출 6,500만 원 중에서 세후 한 달의 순수익은 2,35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2개월로 곱해 주시고 비율로 환산해 주시면
본 호텔의 기대 수익률은 25.6%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5.6%. 네. 경북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